여기 생후 6개월이 지난 두 아이가 있다. 사랑이는 신생아 때부터 3시간 수유텀을 꼬박꼬박 잘 지켰고 50일이 되자 통잠을 자기 시작했다. 기저귀만 제때 갈아주면 찡얼대는 일도 별로 없었다. 낯선 사람을 봐도 잘 웃었고 바닥에 내려두면 모비를 보면서 혼자 놀았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 신생아 시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사랑이 엄마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졌고 육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저녁 9시 아이가 잠이 들면 남편과 치맥을 한잔하며 그날에 쌓인 피로를 풀고 둘째는 언제쯤 가지면 좋을까 가족 계획을 세워본다. 반짝이는 신생아 때부터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수유텀을 일정하지 않다. 남들처럼 시간을 재고 수유텀에 맞추어 분유를 줘봐도 젖병을 거부하고 먹지 않는다. 모유를 줘도 길게 먹는 법이 없다. 1시간만 지나면 또 젖을 찾으며 온다. 반짝이 엄마는 하루 종일 수유만 하다 끝나는 기분이 든다. 반짝이는 통잠도 자본 적도 없다. 하룻밤에 10번씩 깨서 울고 누워서 잠을 자는 일도 없다. 유명한 육아 서적대로 수면 교육을 해보아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다.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우는데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남들은 100일이 되면 육아가 좀 더 쉬워지는 100일의 기적이 온다는데 6개월이 된 지금도 반짝이 엄마는 여전히 육아가 버겁고 힘들다. 여러분, 과연 이 두 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와 반짝이 엄마 모두 아이를 처음 키우는 초보 엄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6개월 동안 엄마의 양육 태도가 아이를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다른 건 아이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사랑이는 순한 기질의 아이이고요. 반짝이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예민한 기질의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엄마는 육아에 타고난 소질이 있어서 사랑이를 이렇게 잘 키운 게 아니고요. 사랑이가 순한 기질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육아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된 거고요. 반짝이의 경우에는 엄마가 엉망진창으로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반짝이가 예민한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조금 더 육아가 까다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기질은 육아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를 힘들게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질의 정의를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질은요, 생애 초기부터 관찰되는 정서, 운동, 반응성 및 자기 통제에 대한 안정적인 개인차. 쉽게 말하면 아이의 타고난 성향, 반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기질은 부모의 양육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유전적인 특성에서 비롯되어서 기질은 변하거나 추정, 조작되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기질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순한 아이, 순둥이형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반응이 느린 아이, 대기만성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세 번째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까다로운 아이, 바로 체제 거부형의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육아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체제를 거부하는 아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순한 아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순한 아이는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잠도 잘 자고 크게 육아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민한 아이의 그런 낯가림 같은 것도 순한 아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방긋방긋 잘 웃고 울지도 잘 않습니다. 그리고 운다고 하더라도 그 울음이 쉽게 달래지고 그쳐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되게 순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부모님이시죠. 물론 모든 아이는 다 축복이고 사랑이지만 그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참 수월한, 그나마 수월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느린 아이는요. 흔히 행동이 느리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행동이 느린 게 아니라요. 그 적응을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예민한 아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쉽게 잘 적응을 하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기다려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적응을 하고 난 후에는 순한 아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순한 아이보다는 조금 육아가 힘들지만 예민한 아이보다는 그래도 더 수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까다로운 아이, 우리가 주목하는 예민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은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고 잠자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수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아이가 잘 먹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순한 아이들은 또 잘 먹기도 잘 먹어요. 그런데 이제 예민한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질을 좀 알고 나면 나의 육아가 좀 더 쉽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질 검사 중에 TCI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TCI 검사라는 건 기질과 성격을 같이 검사해서 아이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성향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인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인지 이런 기질을 알고 나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86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관찰하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 검사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기질을 측정하는 4개의 하위 척도가 있어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성격을 형성하는 3개의 하위 척도가 있는데 그게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이 각각이 높은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둘 다 높은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 뭘까요? 바로 둘 다 높은 유형의 아이가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딱 보셔도. 자극을 추구하는 건 계속 새로운 뭔가 자극을 선호한다는 거고 위험 회피라는 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모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힘든 거예요. 자극도 추구하고 싶은데 위험은 또 피하고 싶어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쉽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하려니까 무서워서 또 울음을 터뜨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 저희 아이도 이 두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다 높은 성향으로 나왔고 저는 이 검사를 받고 나서 비로소 이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구나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 역시 이게 높다 보면 타인에 대한 시선 그리고 타인과 함께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감정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높은 거라서 예민한 아이일수록 사회적 민감도가 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 혹시나 이런 상담센터나 심리센터 가셔서 이런 기질 검사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이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순한 기질이었으면 육아를 하는데 좀 더 쉬웠겠지만 그건 기질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민한 아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 기질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질에는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의 다른 성향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예민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밝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계속 육아하는 데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